자, 그러면 오늘 확통 전범위 모의고사 2회 문제 중에서 니네가 이제 질문한 문제 위주로 설명을 할 텐데, 일단 먼저 6번 문제 볼게요.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데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는 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하나씩 접근을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서로 독립인 사건.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다. 그럼 딴 거 없어요. 자, PA 곱하기 PB는 PA 교 B를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 왜 얘가 이렇게 되는지. 그거는 이제 1회 때 설명했으니까 결론만 얘기할게. 독립이다. 그럼 각각의 일어날 확률을 그냥 교집합의 확률로 곱할 수 있다는 게 독립을 얘기하는, 이게 대변하는 식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로 해결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 독립이다 라고 하시면. 자, 그럼 일단 먼저 A하고 B에 대한 확률 다이어그램, 벤데그램 아니고 확률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자, A하고 B가 일어날 확률이 있어요. 자, A하고 B가 일어날 확률이, 자, 여기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일단 A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얘랑 얘랑 합해서 2분의 1. 여기 볼까요? 야, A 합집합, B 여집합이야. A하고 B에 대한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여기거든. 그럼 여기 합해서 6분의 5니까 아, 두 번째 조건은 여기가 6분의 1이구나.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P, B가 궁금하다. 그럼 과연 여기에 확률이 얼마가 들어갈까? 그럼 여기 전체가 2분의 1이니까 x를 제거하고 나면 여기는 2분의 1 마이너스 x가 남거든. 다르게 푼 친구들도 이렇게 풀어. 자, 그럼 이제 집어넣어 볼까요? A가 일어날 확률 2분의 1에, 자, B가 일어날 확률 얼마냐면 x 더하기 6분의 1을 계산했더니 그것이 교집합에 일어날 확률인 x와 같다. 그래서 방정식 푸시면 돼. 그 양면 2 곱하면 x 더하기 6분의 1이, 자, 2x가 되고 x가 6분의 1이 되고 두 개 합하면 3분의 1. 그래서 B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이다. 여기 푸시면 돼. 그러니까 혹시 다르게 풀었다. 이렇게 푸세요, 이제는. 자, 독립이다. 요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6번만 문제 풀이를 했고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페이지는 딱히 질문이 없었고, 자, 세 번째 페이지. 자, 세 번째 페이지에 14번 질문이 들었는데, 자, 14번이 사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 1, 2, 3, 4, 5, 6, 7이라고 하는 7장의 카드 중에 3개를 꺼내. 근데 세 수의 합이 홀수. 방법 나눠볼까?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3개의 숫자 합이 홀수인데,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어떤 케이스냐? 홀수일 수 있고, 자, 두 번째 홀수가 1개여서, 자, 홀수, 짝수일 수가 있어요. 자, 숫자 3개를 더해서 홀수가 되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뿐이죠. 자, 근데 보세요. 순서를 고려합니까? 자, 7개의 숫자 중에 적혀있는 카드 중에 3개를 동시에 택한다. 순서 고려하지 않는 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해? 홀수 4개 중에서, 자, 1, 3, 5, 7이라는 홀수 4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3개를 뽑아주시면 되고, 그럼 얘는 4개 홀수 중에서 홀수 1개를 선택해 주시고 나머지 짝수 3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 그래서 2개를 더해 주시면 4건 정답 나온다. 이거 뭐 사실 쉬운 문제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문했으니까 풀어주긴 하는데 쉬운 문제였다. 자, 15번. 아, 이제부터 시작. 자, 일단 이 페이지, 이 모의고사 문제 보니까 니네가 혹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게 많은데, 그 많은 이유는 뭐냐? 실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실제로 조건부 확률, 뭐뭐 했는데 이거였을 확률. 오늘 집에 갔는데 치킨이 있을 때 이거 아빠가 사왔을 확률. 베이지 정리라고 보통 하지. 자, 호수가 오염이 됐어. 이미 오염이 됐어. 근데 그 호수를 A가 오염시킬 수도 있고 B가 오염시킬 수도 있고 C가 오염시켰을 수도 있는데, 그 각각의 오염시켰을 확률을 다 더한 걸 분모에 깔고 그 중에 B가 오염시켰을 확률. 치킨은 아빠가 사왔을 수도 있고 엄마가 사왔을 수도 있고 형이 사올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아빠가 사왔을 확률. 이 느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나온다는 거야. 수능에도 3번에 2번은 나온다고. 수능에도.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무조건 100% 나온다고 보시고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다. 근데 그런 문제에서 핵심적인 포인트 뭐라 그랬어? 기억나? 때. 자, 이미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A, B, C를 곱한 게 짝수인데, 그럼 A, B, C를 곱한 게 짝수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합한 것도 짝수가 될 확률을 구해라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야. 자, A, B, C를 곱한 게 짝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실은 뭐 노가다로 하나하나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얘를 사건의 이름을 정해서, 근데 일단 우리가 노가다로 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고급스럽게 풀어볼게. 곱이 짝수인 사건을 X, 자, 합이 짝수인 사건을 Y라 해서, 이 문제가 원하는 건 Y가 일어났는데 그 베이스에 X가 일어났을 확률. 짝수인데 그 중에서 합도 짝수인 확률. 그래서 이렇게 X, Y 잡고 이렇게 해주는 거. 요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때 앞에 X를 하고 이미 저 X는 일어난 거고, 근데 거기에 이제 Y까지 일어났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P, X와 교집합 Y의 확률을
자, PX의 확률로 해서 그럼 니네는 이제 뭐만 하면 된다? 확률 두 가지 문제만 풀면 되는 거야. 첫 번째 분모 볼까요? 자, 분모는요. 주사위 세 개를 던졌는데 세 개의 곱이 짝수일 확률이야. 근데 곱한 개 짝수인 건 흔한 일이라 그랬어. 그잖아? 왜냐면 이 A, B, C 중에 짝수가 하나만 있어도 곱이 짝수가 되니까 차라리 이것은 곱이 홀수인 확률을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나는 1 빼기 뭘 할 거냐? P 곱이 홀수일 확률을 뺄 거야. 자, 근데 곱이 홀수인 확률도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짝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그럼 분모를 어떻게? 독립시행에 의해서. 선생님, 3번 중에 3번 나왔어요. 2분의 1의 확률로 3번 홀수가 나오고요. 2분의 1의 확률로 0번 짝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적합하겠죠. 홀수 나오는 확률. 솔직히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니까 그냥 2분의 1에 3승 해도 돼. 첫 번째 거 홀수, 두 번째 거도 홀수, 세 번째 거도 홀수. 그래도 되지만 이렇게 한번 잡아봤네요. 그럼 분자가 문제인데, 자, 분자 볼게. 곱한 것도 짝수인데 더한 것도 짝수가 되는데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곱한 것도 짝수인데 더한 것도 짝수다. 그럼 이거는 짝짝짝인 방법이 있겠지. 짝짝짝인 방법. 자, 분자를 구성하는 케이스가 자, 짝수인 방법. 그럼 또 어떤 방법 있지? 자, 곱한 것도 짝수고 더한 것도 짝수라면 짝수, 홀수인 게 있겠지. 그러니까 짝짝홀만 빠지는 거지, 밑에 거에서. 짝짝홀만 빠지는 거지. 그럼 이렇게 두 가지 확률을 더해가지고 분자의 1번 확률하고 2번 확률을 더해서 분자를 완성을 하자. 자, 1번 갈게요. 자, 짝수 나올 확률 얼마냐? 뭐 이것도 독립식으로 표현하면 3C3, 3번 중에 3번 짝수가 나왔어요. 2분의 1의 확률로 3번 짝수가 나오고 2분의 1 확률로 0번 홀수가 나오거나 아니 요거 짝수 한 번에 홀수 3번. 선생님, 3번 중에 한 번 짝수가 나왔다. 2분의 1의 확률로 한 번 짝수가 나오고 한 번 짝수가 나오고 2분의 1의 확률로 2번 홀수가 나왔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름 정해 주시고 요건 기본이야. 노란 색깔은 기본이다. 무조건 떼보자마자 XY 잡아주시고 아, Y는 일어났구나. 아, X는 일어났구나 이미. 근데 그중에 Y까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다음에 남은 꼭 맞히길 바래. 뭐뭐 했을 때 뭐뭐일 확률. 어차피 경우의 수 몇 가지만 구하면 되는데 니네가 조건부 확률에 이걸 유식하게 베이지 정리를 하는데 뭐 이름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 무조건 나온다고 거의 봐야 돼. 수능에도 3번에 2번. 옛날에 선생님이 고3만 수업하실 때 당시에 그 통계를 내봤지 또. 수능에 나오는 막 문제들을 이게 몇 년에 몇 번 나오나 했더니 이 조건부 확률 문제는 그때 당시에 3번에 2번꼴로 나와 수능에. 매우 높은 확률인 거야. 3번에 2번이면 수능인데. 니네가 배운 전체 수학에서 딱 30문제밖에 못 물어보는데. 자, 다음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자, 17번 문제. 요 경우의 수 문제 중에 좀 약간 빡센 문제죠. 선생님, 9개 숫자 111, 222, 33 중에서 6개를 뽑아 일렬로 나눌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과연 무엇이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1, 2, 3이 적어도 하나씩은 포함돼야 된다. 자, 봐봐. 일단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개념 설명할게. 처음 설명하는 것 같아서 칠판에. 아, 물론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건 처음이지만. 야, 봐봐. 예를 들어 내가 A, B,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 이거 뭐 돼? 자, 전체 개수 5팩토리얼을 같은 게 3개, 2개니까 3팩토리얼과 2팩토리얼 나눠주시면 요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돼요. 근데 사실은 밑에 거 2개 합이 위에잖아? 그러니까 조합으로 계산하는 게 편하다. OC2로. OC나 OC3으로. 근데 만약 개수가 종류가 3개야. 야, AAA에 BBB에 C다. 그럼 요거는 경우의 수가 얼마가 되냐면 6팩토리얼을 전체 개수. 자, 3팩과 2팩으로 나누면 되고 근데 요거 합이 위에 숫자가 아니니까 조합으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문자의 종류가 2개인 경우는 그냥 조합으로 생각하면 돼. 어떤 의미로? 5개의 위치 중에 어디에 2개를 집어넣을까? 서로 다른 5개의 위치 중에 B가 들어갈 위치 2개를 선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방법은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볼게. 야, 여기 1이 4개, 2가 3개, 3이 2개. 얘를 가지고 일렬로 나열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기준을 나눈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뭘 기준으로 나누냐는 건 니네 맘이고 해설에 나와 있는 기준은 내 맘에 길지 않더라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기준을 설정을 했냐. 자, 기준은요. 절대로 교집합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합집합들이 전체 집합이 되는. 난 어떻게 나눴냐. 첫 번째, 1을 4개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 1을 2개 미쳤냐? 자, 3개 사용하는 방법. 자, 이게 좀 노가다긴 하겠지만 1을 몇 개 사용하는 방법? 자, 2개 사용하는 방법. 자, 네 번째, 1을 1개 사용하는 방법. 근데 1을 사용하지 않으면 6개의 문자를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요거 말고 또 있나?
얘네들 사이에 규칙이 있나? 겹치는 게 있나? 있을 수 없지. 그럼 잘 나눈 거야. 빡센 문제 하나를 쉬운 문제 4개로 나눈 거야. 이게 컨셉이야. 경우에서 구하는 문제는. 자, 내가 한 번에 이것들을 다 고려하기 힘드니까 절대로 교집합은 있을 수 없고, 물론 딴 사람은 다른 걸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 뭐 2를 쓰냐 안 쓰냐의 기준으로, 3을 몇 개 쓰냐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겠지. 근데 나는 그냥 이게 편하다 생각을 한 거야. 적당하다 생각한 거야. 자, 1을 몇 개를 사용할 것이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네들 사이에 교집합은 없어. 1을 막 4개 쓰면서 3개 쓰고 이럴 수 없잖아. 그리고 이거 외에 사건은 없어. 이게 좋게 잘 나누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의 경우수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 자, 갈게. 만약에 1을 모두 사용을 해. 알겠지만 적어도 문자를 한 개씩 사용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그 얘는 무조건 1, 1, 1, 1이면 2, 3을 나열해야 돼. 그렇지 않냐? 각각의 문자는 한 번씩 사용해야 된다며. 그잖아? 예를 들어 1, 1, 1, 2, 2 이런 거 안 된다고. 하나의 문자는 반드시 한 번씩은 사용해야 되니까 1, 1, 1, 2, 3만 니네가 체크를 해야겠지. 그럼 1을 3번 쓰겠대. 1, 1, 1. 그럼 이제 문자 3개를 써야 되는데 그럼 걔는 2, 2, 3이거나 1, 1, 1, 2, 3, 3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되겠냐? 1, 1, 1, 2, 2 안 되잖아. 1, 1, 1, 3, 3, 3 안 되잖아. 1, 1, 1, 2, 2, 2는 3을 안 써서 안 되고 1, 1, 1, 3, 3, 3은 3이 2개밖에 없으니까 안 되고. 그럼 이거 나열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거 볼까요? 1, 1이야. 그럼 이제 4개 써야 돼. 근데 4개가 2, 2, 2, 3일 수도 있고 1, 1, 2, 2, 3, 3일 수도 있고 또 있나요? 3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다야. 자, 1을 한 개 사용해. 그럼 2하고 3이 총축동돼야 돼. 2, 2, 3, 3.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노란색 6가지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들을 다 더해버리면 끝.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잘 나누는 게 중요한 거야. 잘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는 뭐 조건방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확통의 수능에 보통 9문제 나오는데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도 한 2-3문제 나오거든.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핵심은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쉬운 여러 개의 문제로 나눌 것이냐. 그 연습이 잘 되셔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계속 해야 되고, 이거잖아요. 뭐 6팩을, 그죠? 4팩 나누면 되는 거고, 6팩을 3팩, 2팩, 6팩을 3팩, 2팩, 6팩을 1팩, 2팩, 3팩, 6팩을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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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팩을 2팩, 3팩으로 나누면 끝. 다 더해주면 되는 거야. 아까 했던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거 이용해서 자 노란색 각각의 끝들을 나열하는 방법을 더해주시면 게임 끝. 됐지? 다음에 나오면 틀지 마요. 경우의 수 문제.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요건 전형적인 중복조합 문제야. 자, 중복조합의 부정방정식을 이용한 그 분모법한 문제도 사실은 또 간만에 풀어보는 거니까 간단하게 기본 개념 설명하고 갈게. 여기 봐. 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4래. 예를 들어. 근데 얘를 만족하는 A, B, C, D를 구해라. 그럼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음수를 허용하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보통은 A, B, C, D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 또 음이 아닌 정수가 되는 경우로 보통 나누는데 첫 번째 야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근데 좀 잘 봐줬으면 좋은 게 왜냐면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 많은 문제들을 중복 조합으로 바꿔서 풀 수가 있어. 니네가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이거 뭐 나중에 또 시험 보면 뭐 그때 하겠지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왜 1, 2, 3, 4, 5가 있어. 근데 1, 2, 3, 4, 5, 6, 7, 8, 9, 10 해가 뜰 때에서 10까지 있어. 근데 뭐 1에서의 함수값보다 2에서의 함수값이 크고 걔보다 뭐 3에서의 함수값이 크거나 같고 그다음 뭐 4에서의 함수값이 크거나 같은데 또 5에서의 함수값이 크고 뭐 하나 더 해? 6이 하고 뭐 6에서의 함수값이 크고 뭐 이딴 문제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좀 짜증나는 문제거든. 다 는이 없거나 다 는이 있으면 한 번에 중복조합이나 조합으로 때리면 되는데 그럼 이런 경우는 막 여사건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크거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그럼 8가지 경우 나누거나 그거 정말 더러운 문제거든 사실은. 근데 이것도 사실은 중복조합으로 쉽게 풀 수 있거든. 잠깐만 그냥 보여줄게. 봐봐. 자, 우리가 1이 선택하는 원소를 A. 1이 선택하는 거. 자, 2S가 선택하는 거. 3이 선택하는 거, 4가 선택하는 거, 5가 선택하는 거, 6이 선택하는 거. 그럼 여기는 각각의 선택받지 못한 여기 들어가는 각각의 그 공역의 제외, 치역을 제외한 원소의 개수를 A, B, C, D, E, F, G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이거 한 20까지 이따 치자. 한 20까지 더 칠게. 그러면은 20개 숫자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제외한 나머지 얘가 뭐가 돼야 돼? 14가 돼주셔야 되거든? 근데 지금 얘랑 얘랑은 같을 수가 있잖아. 얘랑 얘랑 같을 수 있다는 건 C가 0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근데 얘랑 얘랑 같을 수가 없잖아. 그럼 B는 반드시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 자연수.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4하고 5가 함수까지 같을 수 없잖아, 그지? 그 얘하고 얘 사이는 요 2도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원래는 뭐야, 이거? 1개, 2개, 3개, 4개, 5, 6, 7, 7개 중에 14개 사는 건데 그럼 자연수가 2개 있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12로 바꿔주면 끝이거든. 그러니까 중복조합으로 바꿔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중복조합 중요해.
이거 나중에 한번 나오면 다시 한번 자세로 설명할게. 정리하고. 암튼 야, 그래서 중복조합 문제가 그것이 자연수냐 아니면 음이 아닌 정수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A, B, C, D가 만약에 뭐다? 음이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 그럼 이건 0 가능. 자, 사과하고 배하고 귤하고 뭐 포도 합해서 14개를 사와라. 그래서 이건 중복을 허락해서 4개 물건 중에서 14개를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두 번째 A, B, C, D가 자연수다라는 옵션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반드시 하나는 사야 되거든. 그럼 내가 원래 바구니를 오늘 14개를 가져갔는데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사과도 반드시 하나 사야 돼. 배도 반드시 하나 사야 돼. 귤도 사야 되고 포도도 사야 돼. 그럼 남는 바구니가 10개밖에 안 나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엄마한테 카톡이 온 거야. 야, 사과, 배, 귤과 하나씩은 사와라. 골고루 하나씩은 사와라.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0개밖에 안 남으니까 그 경우의 수가 4H10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자연수냐? 정수냐에 따라서. 기억해 두셔. 가장 기본이야, 가장 기본. 자, 그럼 여기서 양의 정수, 자연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OW 혼자 치고 있죠? 그래서 W 대신에 뭘 집어넣어본다? 먼저 1을 집어넣으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넘어가요. 굽니다. 그럼 이게 3H9인 줄 알았지. 근데 X하고 Y하고 Z가 자연수였으니까 3H9였는데 바구니 3개 줄어들어서 3H6으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 3H6. 그럼 W가 2야. 자, W가 2면 넘어갔어. 이게 4야.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다? 이게 4가 돼버려요. 그럼 원래 3H4인 줄 알았지? 근데 바구니 3개 줄어들었으니까 3H1만 가능하다. W가 3이 되는 경우는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더해 주시면 돼. 끝. 자, 부정방정식 대표적인 케이스니까 그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나오면 제발 틀리지 말아주세요.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자, 오늘 선생님이 아까 앞에 개념 설명 잠깐 정리해 줬었던 표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자, 이건 추정이 아니라 그냥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잘 들어봐. 자, 어느 고등학교 딱 봤어. 전체를 딱 봤지, 내가. 이게 딱 보고, 확률 구하는 거구나. 표준화를 해야 되는 거구나. 집중해 주세요. 이거 45분에 끝난 거 맞지? 집중해 줘. 야, 어느 고등학교 전체 모집단 학생의 일주일 동안의 휴대폰 사용 시간, 얘를 내가 X라고 잡았고, 그래서 X는 뭘 따르게 되냐면, 정규 분포. 이거 노멀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8시간의 표준편의 3시간인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기호하는 게 중요하다 했으니까. 근데 이 중에서 내가 몇 명을 뽑았냐면 36명을 뽑았어. 샘플을 뽑은 거야. 특별한 인원수를. 그리고 딱 뽑은 인원수가 뭔가의 제곱이잖아. 이거 100% 통계야. 루트 n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저기가 36명이니까 딱이거든. 49명 뽑거나 25명 뽑거나 뭐 81명 뽑거나 100명 뽑거나 이런단 말이지.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몇 명을 뽑았다? 36명을 뽑았구나. 36명의 휴대폰 사용 시간의 평균. 이게 바로 X바죠. 그죠? 36명 뽑은 애들의 사용 시간의 평균, 그 표본들의 평균. X바도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평균은 변함이 없다고. 분산만 달라진다고. 원래 분산이 9였거든. 근데 36명 뽑았으니까 분산은 4분의 1. 분산이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표준 편차는 2분의 1. 아래? 얘가 그래서 뭘 따른다? 자, 2분의 1의 제곱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야. 이게 X바에 대한 분포야. 근데 궁금한 게 뭔데? 야, 그 X바가 그 평균 시간이 X바가 자, 7시간 45분 1 더하기 4분의 3 7시간 45분 이상이면서 몇 시간이야? 8시간 30분 8 더하기 2분의 1 이하가 될 확률을 계산해 달라고 했으니까 얘를 가지고 표준화를 한다. 얘를 가지고 야, 8 빼고 2분의 1로 나누면 이쪽은 1이에요. 자, 8 빼고 2분의 1 나누면 마이너스 0.5예요. 자, 요거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죠? 자, 뭐하고 뭐 더하면 된다? 얘하고 얘를 더해 주시면 된다. 19번 문제였습니다. 아주 노멀한, 아주 스탠다드한 문제예요, 그냥. 뭔가를 뽑았고 평균이 달라진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한 7번 하면은 익숙해져요, 통계도. 자, 밑에는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의 문제를 보면은 일단 뭐 정리해 주시고, 자, 또 여기 지금 보니까 뭐뭐 했을 때 이거 또 조건부 확률 문제네요. 자, 근데 이때 딱 문제를 딱 보니까 이거 표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사람이 영화 또는 연극을 봤다. 또는 남자 또는 여자로 구별했기 때문에 요거는 표를 구별해서 표로 정리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사람을 뭐로 구별하고 있다? 영화를 봤냐, 연극을 봤냐? 아니면 그 사람의 수가 남자냐, 여자를 구별했기 때문에 그냥 다 외우세요. 자, 가로 세 줄.
세로 세 줄을 딱 그어주시고. 자, 그래서 너 연극을 봤니? 영화와 연극이죠? 영화가 먼저. 자, 너 영화를 봤니? 연극을 봤니? 너 남자니? 너 여자니? 저 전체 인원수는 여기 오게 되는. 자, 우리 전형적인 표를 한번 만들어 본 거야. 정리해 볼게. 자, 영화를 관람한 남학생 수가 15명. 영화를 관람한 여학생 수 6명. 그래서 토탈 21명이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고. 근데 밑에는 조건을 볼게. 지금 여기까지 했고. 자, 문제 볼게요. 뭐가 주어졌냐면 때 연극을 관람한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남학인 확률인 5분의 1이다. 이 말의 의미를 해석하자. 야, 내가 연극 본에만 관심이 있었어. 연극 본 애들을 불렀어. 야, 근데 그중에 남학생의 비율이 5분의 2다. 그 이 말은 연극 본 전체 학생 수 중에 5분의 2가 남학생이라는 얘기죠. 연극을 안 보내, 영화를 보는 관심 없고 연극을 관람한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거든. 그러니까 연극 본 전체 중에 5분의 2가 남학생이구나. 그러면은 연극 본 애를 5K라고 잡으면 남학생이 2K고 여학생이 3K가 되는 거네. 자, 보라색을 보고 이걸 쓰면 되네. 자, 다시 연극을 관람한 학생이었을 때 내가 한 명을 뽑았는데 걔가 연극을 관람한 학생이었을 때 남학생인 확률이 5분의 2다. 연극 본 애들 중에 5분의 2는 남자였구나. 이런 해석이죠. 자, 그래서 또 문제가 나왔어요. 선생님, 이번에 문제 또 나왔는데 어떤 문제가 나왔냐? 선생님, 내가 한 명을 뽑은 학생이 여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영화를 관람했을 확률이 3분의 1이다. 그럼 여학생 중에 영화를 본 애들의 비율이 3분의 1이란 뜻이야. 자, 여학생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영화를 관람한 학생의 비율이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여학생 중에 3분의 1은 영화를 봤다. 그럼 여학생 전체 얼마? 6 더하기 3K인데. 자, 전체 여학생 6 더하기 3K 중에 영화를 본 애들의 비율이 바로 3분의 1이다. 요거 푸시면 K 나오고 그럼 전체 인수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를 해주셔. 자, 일반적인 뭐 조건부 확률 문제를 좀 까놓긴 했지만, 자, 조건부 확률의 의미, 그 집단 안에서 추가적인 그 성질을 갖고 있는 애들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볼게. 자, 한 명을 뽑았는데 걔가 여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영화를 관람했을 확률이 3분의 1이다. 확률은 바로 비율이고 상대 도수고 그게 뭐 비율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학생 중에서 영화를 관람한 애가 전체 3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된다고. 들어보면 또 익숙해지겠죠. 자, 다음에 나는 꼭 맞추시기 바라고. 자, 21번 문제 볼게. 자, 뭐 21번 문제를 할 만큼 뭐 문제가 좀 복잡했는데 얘가 21번 이유를 설명해 줄게. 자, 좀 설명을 좀 속도를 좀 높여볼게. 야, 우리가 독립시행이라 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잖아. 여기 봐. 중요한 얘기야. 처음 얘기. 야, 우리가 보통은 이런 짓을 한단 말이야. 5번 중에 2번 일어났어요. 뭐 3분의 1의 확률로 2번 일어나고 3분의 2의 확률로는 3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걸 우리가 독립시행이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이분법적인 사고야.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만약에 케이스가 3가지면 어떨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A를 선택할 확률이 예를 들어 6분의 1이고 B를 선택할 확률이 6분의 2고 C를 선택할 확률이 6분의 3인데 내가 이걸 10번을 했단 말이야. 10번을. 잘 들어. 10번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얘가 3번, 그럼 요거 4번, 요거 3번 일어날 확률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할까? 야, 우리가 사실은 이런 독립시행이 원래 이 OCE가 뭐에서 사실은 유래가 된 거냐면 중요한 얘기다. 진짜. 중요한 얘기야.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 요거를 일렬로 나열한 경우에 있었던 거야, 사실은. 그랬던 거잖아. 그러면은 사실은 요거를 야,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C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는데 거기 3번, 4번, 3번 일어날 확률 구해라. 그럼 이건 조합으로 표현 못하지. 대신 경우의 수를 뭘로 구하면 되는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수열로 가주시면 되는 거야. 어? 자, 10번 중에 뭐 A가 3번 일어났어요. B가 4번 일어났어요. C가 3번 일어났어요. 처음 하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요거 몇 번? 6분의 1의 확률로 3번 일어나고 자, 6분의 2의 확률로 4번 일어나고 자, 6분의 3의 확률로 3번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교과서에 있는 독립시행 그거는 독립시행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한다고. 이거 아니면 저거. 근데 실제로 고3 올라가서 모의고사 문제 풀다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경우의 수가 3가지로 찢어지는 조합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거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수열로 얘기를 해야지. 10번 중에 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A가 3번 일어나고 B가 4번 일어나고 지금 C가 3번 일어난 건데 그럼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방법수 그 확률은 다 곱하기 또 어떻게 될 테니까 교합을 찾으면 파니까 그래서 요렇게 일어나는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요거 해야 되고 이 문제에서 이 문제를 써요.
자, 근데 일단 뭐 문제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독립시행이 꼭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둬도 일단 될 것 같아. 21번 문제에서. 이제 문제풀이 시작할게. 자, 지금 A하고 B가 같은 주사위를 보는 거야. 저 주사위를 보고 내가 뭐 소수냐 아니면 뭐 4 이상이냐에 따라 점수를 받는단 말이지. 자, 할게. 주사위를 3번 던졌어. 상황 설명할게. A가 얻은 전수합이 4. 이걸 내가 X라 하고, 자, B가 얻은 점수합을 내가 얘를 Y라 해서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이미 X는 일어났고, 근데 거기에 Y까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그래서 얘는 바로 뭘 구하는 거냐면, Y가 일어났는데 그 전에 X가 일어났을 확률. 요거 구하라는 거구나. 그럼 내가 뭐 하면 되는구나. 밑에 간다. 자, PX 깔아주시면 되고, 위에는 뭐가 깔아준다? PX의 Y의 교집합을 깔아주시면 되는데, 분모 계산한 건 쉬운데 분자 계산이 좀 더러워요. 분모합니다. 야, X가 일어나야 된대. A가 한 번 일어날 때마다 2점을 얻는데 얘가 4점을 먹었다는 얘기는 요거 2번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몇 번을 했는데? 3번을 했는데. 그래서 분모는 선생님 3번 했어요. 근데 2번 일어났어요. 소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이거든? 2, 3, 5. 그래서 2분의 1의 확률로 2번 일어나고 2분의 1의 확률로 한 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거 분모 깔아주면 되고. 근데 분자가 문제지. 야, 얘는 한 번 이길 때마다 1점을 얻는데 결과대로 3점을 먹었다는 얘기는 얘가 3번 터졌다는 뜻이야. 3번을 던졌는데 4 이상이 3번이 다 나왔다는 뜻이야. 그럼 1, 2, 3, 4, 5, 6 중에 계속 4, 5, 6 중에 나왔다는 뜻이고, 그죠? 요거 나왔다는 뜻이고. 근데 그 중에 소수 2번 나왔다는 뜻이거든? 이 상황이 동시에 일어난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요거 2번 일어나고 요것이 몇 번 일어난 거야? 한 번 일어나게 된 거거든. 요건 일어나지 않고. 자, 그래서 이거는 상황이 1, 2, 3이냐, 4, 6이냐, 5이냐. 방금 얘기했던 경우의 수가 이분법적이가 아니라고. 3개로 나눴다고.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잘 보세요. 자, 경우의 수는 3번 중에 한 번 일어났습니다. 얼마의 확률로? 6분의 1의 확률로 4, 6이 한 번 일어나고. 6분의 2의 확률로. 미쳤냐. 6분의 2의 확률로 4와 6이 한 번 일어나고. 그리고 6분의 1의 확률로 5가 2번 일어났다. 자, 우리가 보통 독립시행은 항상 요 숫자 합이 1이었잖아?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아닐 수도. 자, 독립시행이 어디서 유래됐는지를 생각해야 돼. 경우의 수와 그 확률들의 곱셈을 계산하는 게 귀찮아서 이것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조합으로 바꾼 게 독립시행이었거든. 그 독립시행이 더 이전. 그것이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가. 3가지 케이스.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자, 처음 경험하는 거라 니네가 좀 당할 수 있어, 지금. 이런 상황들이. 근데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자, 독립시행 우리가 뭐 교과서에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충분히 이해해야 돼. 넘어갈게.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24번. 뭐 24번은 좀 이지한 문제인데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 24번은요. 야,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인데 네 번째 게임이 끝내야 되잖아. 그럼 이제 이기는 방법수가 어떤 것이 있냐면, 야, 봐라. 1차전, 2차전, 3차전 모르지만 4차전엔 A가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근데 3승을 해야지 게임 끝나는 거기 때문에 1차전부터 3차전까지 A는 2번 일어나고 B는 한 번 이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4차전에 A가 딱 이기면 게임 끝나겠지. 그럼 독립시행과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 거야. 갈까? 선생님, 저 4번 중에, 3번 중에 A 기준 2번 이겼어요. A 기준 얼마의 확률로? 자, 3분의 1의 확률로 2번 이기고 3분의 2의 확률로 한 번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3분의 1로 마무리, 끝.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4차전에 이길 확률. 자, 1차전부터 3차전까지 어떻게 게임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만 잘 줘주시면, 자, 이것도 뭐 교과서에 흔한 문제지만 반드시 기억해둬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다. 26번 갑니다. 자, 요것도 또 조건부 확률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나도 랜덤하게 뽑는데도 조건부 확률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 어느 양계장에서 암컷을 암컷으로, 수컷을 수컷으로 판단하는데, 자, 고맙게도 암컷과 수컷의 마리수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실제 성별과 판단한 성별이 달라. 근데 실제 암컷이 몇 마리냐면 암컷이 100마리고 실제 수컷이 300마리거든. 보통 대부분은 이거를 비율로 주어지거든. 뭐 1대 3이다 이렇게 하는데 얘는 기초적으로 인원수를 줬어요. 근데 암컷을 암컷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수컷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자, 수컷을 암컷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수컷을 판단할 수 있는데 확률 볼까요? 자, 암컷을 암컷으로 판단할 확률 80%. 암컷을 암컷으로 판단할 80%면
100명 중에 80마리를 암컷으로 판단하고 그럼 20마리는 수컷으로 판단을 하겠지. 자, 수컷으로 판단할 확률. 자, 수컷으로 판단할 확률은 70%. 그 중에 70%인 210마리를 수컷으로 판단하고 90마리는 암컷으로 판단을 했겠죠. 자, 문제 볼게요. 한 마리를 골라. 자, 암컷으로 감별했을 때 내 관심 대상은 암컷으로 판별받은 애들만 나의 관심 대상. 그래서 90마리 더하기 80마리가 내 분모. 근데 걔가 실제로 암컷인의 비율 80. 암컷으로 판정받은 애들 중에서 실제로 암컷인 애들의 비율이자 확률 끝. 요거야. 17분의 8. 약분해 주시면 약분해 주시면 그래서 25가 정답이 된다. 26번이었습니다. 요것도 뭐 내신에 많이 나오는 뭐 어려운 문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조건부 확률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넘어갑니다. 자, 네 문제. 자, 27번 문제. 실내 구간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를 한번 싹 훑어봤더니 비율에 대한 실내 구간이에요. 비율에 대한 실내 구간. 자, 아까 우리 공식 선생님이 뭐 외울 시간을 안 줬기 때문에 외우진 못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할게. 야, 모 비율을 어떻게 추정한다고 했냐면 내가 구한 놈에다가 K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PQ 그거 나갔다? 아, 여기 있겠지? 그럼 내가 구한 P 해석 기준으로 더한단 말이 K 곱하기 자 루트 n분의 루트 PQ 요게 모 비율에 대한 추정 기간 그 공식인데 근데 추정한 실내 구간이 이거래. 근데 궁금한 게 B 빼기 A래. 실내 구간의 길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모 비율을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을 거라 추정을 했는데 문제에서 구하는 게 이거 빼기 이거. 그럼 여기서 봐보세요. 얘에서 얘를 빼보세요. 그럼 P에 사라진다고.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2K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PQ. 근데 그것이 얼마가 되고 싶다? 0.14가 되고 싶다. 그럼 문제에 주어진 조건만 대입해서 방정식은 끝이라는 얘기지. 그럼 마지막을 봤어. 자, 어디 마지막 어디 있어? 활수 1대. 여기 밑에 조건 보면은 자, 여기 K죠. 자,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요게 바로 신뢰도고 요거 바로 K다. 아까 설명했던 부분. 왼쪽이 0이냐? 절대값이 있냐에 따라 바로 신뢰도를 쓸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 하나밖에 없잖아. 여러 개면요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 K값이 이거밖에 없잖아. 여기 지금 주어진 게. 그럼 K는 1.96. 자, 2 곱하기 1.96 다시 올라갈게. 자, 루트는 몰라. 그게 궁금한 거고. 근데 몇 프로? 야, 뽑은 애 중에 50%. 2분의 1이 그렇대. P햇이 2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사건의 확률이 2분의 1이고. 코펴줬고. 양면에 100 곱하면 푸세요. 나와요 그냥. 루트는 14가 나와서 양면 제곱해 주시면 190이 나옵니다. 산수 계산이잖아 이제. 자, 이게 바로 27번 문제다. 그러니까 공식만 외우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공식만. 뭘 물어보는 거고 공식만 외워주시면 마지막 단어는 진짜 쉬워요. 다음 문제 갑니다. 28번이에요. 자, 간다. 자, 28번 보니까 여기 또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주어진 것 같은데 자, 뭐래? 야, 이 학생이 여학생인 사건과 강원권을 선호한 학생의 사건이 서로 독립. 전체 인원수 300명. 아니야. 전체 인원수 200명인데. 집중해줘. 무슨 사건이? 여학생인 사건과 X라 할게요. 강원권을 선호한 학생. 요거 Y라고 할게요. 그래서 X하고 Y가 서로 독립이래. 오늘 우리 처음 풀었던 문제. 자, 독립은 뭘로 판단한다? 그 식으로 판단을 한다. 자, 여학생인 사건 X와 강원권인 사건 Y가 서로 독립이 되기 위해선 무조건 PX 곱하기 PY가 PX 교집합 Y가 돼주셔야 돼요. 자, PX 먼저 가볼게. 전체 200명 중에 X, 여학생이 뽑힐 확률. 그럼 여학생의 전체 인원수는 얼마냐면 A 더하기 54라고 보이네요. 그죠? 여학생이 뽑힐 확률. 여학생 전체 인원 곱하기. 자, 200명, 전체 200명 중에 Y는 뭔데, Y는 강원권을 선호하는 X들이 뽑혀요. 자, 강원권을 선호하는 학생 수의 합은 80명. 강원권을 선호하는 학생이 뽑힐 확률은 자, 200명 중에 자, 이거 뭡니까? X하고 Y 교집합. 강원권을 선호하는 여학생. 강원권을 선호하는 여학생. 강원권을 선호하는 여학생인 A. 요거 A. 요거 푸시면 되는 거. 끝나는 거야. 끝난 거야. 200, 200 지우시고 넘어가서 샥샥 약분해 주시면 A가 난 방정 해결해 주시면 이것도 끝. 28번.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해설 한번 보시고 이해 안 되면 좀 고쳐와라. 다음엔 꼭 고쳐와. 또 오면 또 검사 다 할 거야. 자, 29번. 자, 우리가 문제를 딱 봤어. 근데 얘가 지금 현재 144번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항분포구나 라는 각이 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 12면체에 1부터 12까지 던져서 144번 던졌는데 바닥에 닿은 면의 수가 자연수 K의
약수인 횟수를 확률 변수 x를 하자. 일단 뭔가 되게 복잡해서 먼저 뭘 할 거냐. 요거 가지고 내가 횟수가 지금 현재 144번인 걸 알기 때문에 그 확률부터 일단 먼저 계산해 보려고 해. 중요한 거야. 자, 분산은요. 뭔가를 더하는 거 의미 없고 3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9분의 1 분산 x가 뭐가 되냐면 이게 3이 되게 되고 그래서 분산 vx가 얼마가 된다? 27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그러면은 1부터 120까지 단수가 적힌 그 횟수 x는 분명히 이항분포를 따르고 144번 했고 일어난 확률을 모르는 거거든. 왜냐면 그 자연수가 뭐냐에 따라 그것의 약수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자, 근데 분산 나왔으니까. 자, 144에 그거의 확률과 그 6건의 확률을 곱한 것이 27이다. 그럼 P값이 나와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데 계산해보면 P값이 뭐가 나오냐?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4분의 1이거나 4분의 3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2차 방정식이니까 답이 두 개 나오겠지. 자, 근데 문제. 야, 12개인데 약수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고 4분의 3이란 얘기는 12분의 3이거나 12분의 9인데 그럼 나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12분의 9가 되려면 내가 약수가 9개가 돼야 되는데 1부터 12까지는 약수가 9개인 게 없어요. 나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럼 나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12분의 9가 돼야 되잖아. 그 약수가 9개인 수는 1부터 10까지 없으니까 이건 불가능하고 그러면은 이거 12분의 3 그럼 약수가 3개인 수면 되는 거네. 자, 1부터 12까지 약수가 3개인 거 뭐 있을까요? 4하고 9 있겠죠. 4, 9. 그 합은 13. 정답은 13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잘 생각해. 내가 해설 줄 테니까 또 새 시험지랑 해설 줄 테니까 자기 틀린 거 제발 풀어보면서 공부를 하시라고. 특별한 과제 없잖아. 그 정도는 해야지 최소한. 최소한. 자, 마지막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뭐 되게 복잡해. 자, 오늘 공장에서 했는데 여기서 또 제품 N개를 뽑았어.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을 물어보는 문제네. 천천히 기호화만 할게. 기호할게. 자, 갑니다. 선생님,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무게는 평균이 얼마고 10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균포를 따르는데 이번에 중요한 건 뭐냐? 뽑은 개수가 N개 미지수예요. 그래서 그 표본 평균도 분명히 정균포를 따를 텐데 평균 100에 자 분산은 뭐다? n분의 4인 요런 분산을 따르겠지. 그래서 x반은 뭘 해야지만 평균인 100을 빼고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2로 나눠줘야지만 뭐가 된다? 표준화가 되게 된다는 사실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그런데 주어진 조건. 자, 표본 평균이 99.4 이상인 확률이 얼마다? 0.933이. 야, 이거 되게 엄청난 밑에 있는 커트라인인데 얘보다 큰 확률이 93%면 이거 엄청난 내려간 놈이거든. 자, 중요해. 얘가 0.5보다 크기 때문에 표준화 들어갈게. 표준화 되겠지? 그럼 100을 빼고 요걸로 나눈다. 그럼 100 빼면 얼마야 일단? 도와줘. 마이너스 0.6이야. 중요해. 얘로 나누겠다는 얘기는 얘의 역수를 곱하겠다는 뜻이고 여기다가 2분의 루트 n을 곱한 게 요게 표준화 된 건데 근데 그 친구가 0.933이 야 그러면 표준화된 확률 변수는 평균이 0인데 이쪽에 0.5를 이미 먹었고 그럼 여기가 0.4332가 되는 요게 필요한데 자 0.4332가 나오는 칸은 1.5칸 그럼 얘가 마이너스 1.5라는 거 얘기하는구나. 아 끝났네요. 얘가 마이너스 1.5라는 얘기죠. 얘보다 큰 확률이 0.933이 되려면 끝난 거야. 그래서 양변에 10 곱하고 넘기고 한 다음에 제곱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n값 나온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한번 해설을 보시면 이해될 거라 생각해. 다음 주는 좀 더 나아질 거야 분명히. 알겠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확률과 통계 마지막 단원인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자 통계적 자 추정이라고 하는 데에서 배우고 있는 자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 네 가지를 이제 딱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주제를 사용해야 되냐면 표본 평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요. 표본 평균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가 나오게 되고 그럼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모평균의 추정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뭐 나오냐면 표본 비율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자, 네 번째 바로 뭐냐면 모비율의 추정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모비율의 추정이다. 사실은 이제 다 설명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니네가 외워야 되는 거 한 6, 7가지 정도? 그러니까 외우면 끝이야. 솔직히 이해를 못하고 외워도 사실은 돼. 근데 이해를 최대한 하고 외우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각각의 단원한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 4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 공통적으로 뭘 사용하냐면 모집단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요. 모집단. 내가 조사하고 싶은 전체 대상인 모집단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근데 걔를 다 조사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한 이제 표본이라고 하는 개념도 나오게 되는데, 그 이제 모집단하고 표본에 대한 얘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이 왼쪽에는 1번과 2번에 대한 얘기는 뭐라고 보냐면 그 변수,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변수를 x라고 할게. 그럼 그 x는 변수기 때문에 뭘 갖게 되냐면 평균을 갖게 되고 분산을 갖게 되고 표준 편차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모분산, 모평균, 모분산, 자, 모표준 편차를 해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그럼 니네가 오늘 외워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거, 첫 번째. 자, 내가 여기서 n개를 뽑았어. 표본 평균의 정의. 쓸 때는 x바. 정의입니다.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땅땅땅에서 네가 뽑은 n개의 원소를 다 더해. 걔를 뽑은 개수인 n개로 나누는 거. 얘를 바로 표본 평균이라고 정의를 해. 표본 평균. 한국말로 표본 평균. 한국말로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해. 표본 평균. 표본 안에 들어있는 애들의 평균인 거죠. 표본 평균. 자, 표본 분산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시그마 제곱이 아니라 S의 제곱인데 요거는 거의 하지 않는다. 자, 일단 의미는 뭐야? 표본 분산이라 해. 자, 표본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본 분산은 거의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표본 분산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자, n으로 나누지 않고요. n-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 뽑은 원소에서 모평균의 제곱을 빼고, 그것도 좀 이상해. 그러면 이제 원소에서, 야, 표본에 대한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원소에서 첫 번째 표본 평균을 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모집단의 모평균을 뺍니다. 그 두 번째 원소에서 모평균 빼주시고 땡땡땡에서 자, n번째 원소에서 모평균을 뺀 제곱한 다음에 걔를 n-로 나눠요. 근데 이 과정은 다루지 않아. 고등학교 과정에서 알 필요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외워두시면 돼.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표본 분산을 하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뭐 한 100문제 풀면 한 문제 나올까?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표본 평균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표본 평균이라는 게 내가 어떤 집단에서 뽑냐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표본 평균은 변수기 때문에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게 있고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자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라는 게 있고, 중요한 거야.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이고요.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요, 모평균과 동일합니다.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요, 뭐가 되면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시면 되고, 그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표현한다. 자, 이게 바로 중요한 얘기야. 자, 근데 이거에 대한 증명도 고등학교 과정에선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마 학교 선생님은 표본의 크기가 한 2개나 3개인 정도의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봐라, 분산이 3분의 1 되지 않니? 이것처럼 n개면 이렇게 되라고 간접적으로 그냥 보여줄 수밖에 없다. 고등학교 과정에선 증명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닥치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니네가 외워야 되는 거. 자, 중요해. 표본 평균의 정의. 자, 내가 모집단에서 n개의 숫자를 선택을 했고 그 숫자들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 하고, 그 표본 평균은 변수기 때문에 평균과 분산이 존재하는데 평균과 분산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표본 평균에 관련된 뭔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모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줘야지만 뭐가 되더라? 표준화가 되게 되더라. 이게 중요한 거야. 기억해둬. 이게 바로 표본 평균이야. 그러니까 통계적 추정의 4분의 1이 끝났어 지금. 자,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정의 빼고 나머지는 증명이 불가능한 거네. 표본 평균에 이 표본 평균의 정의 빼고 나머지는 다 증명이 불가능한 거야 여기는. 고등학교 과정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기서 뭐 하면 된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표본 평균이 뭔지,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것만 외우시면 된다. 자, 두 번째,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개념을 설명할게. 자, 우리가 이제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개념이, 자, 시그마 x바가 이따가 뭐 한번 뭐 정리하거나 사진 찍을 시간을 줄게요. 자, 이제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걸 하는 건데, 자, 이게 뭐냐면 내가 한번 여기서 뭔가를 뽑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건 뭐냐면 얘를 몰라. 모집단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따끈따끈하게 표본 평균을 한번 딱 구했어.
표본 평균이 얼마구나. 그래서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모평균이 아마 이러지 않을까 라고 제시하는 걸 우리 뭐라 하냐? 모평균의 추정이라 해. 여기선 공식 하나를 외워두셔야 돼. 자, 들어봐. 내가 구한 표본 평균으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고 모평균 아마 여기 있을 거야. 내가 구한 표본 평균 기준으로 같은 양을 더해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야. 그럼 여기는 n은 바로 뭐냐?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 내가 뽑은 원소 개수. 자, 이 친구 뭐냐? 모표준 편차야. 모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 안녕. 자,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모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고등학교 또 교육 과정상 모표준 편차를 모르면 뭘 대신 써라?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육 과정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크면 그 표본이 모집단과 충분히 비슷한 성질을 띠고 있으니까 자, 모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해야 된다. 그럼 이 친구는 뭡니까? 모평균이죠. 표본 평균. 기본적인 구조를 봐. 내가 구한 표본 평균 기준으로 같은 양을 더하고 빼서 니네 평균 여기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제시를 한단 말이지. 근데 이게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시, 이 추정이 맞을 확률을 신뢰도로 하는데 자, 근데 요거는 고등학교 교육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그럼 다수결의 원칙으로 할게. 야, 이것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한 사람 보여주세요. 아닙니다. 그냥 외울게요. 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 선생님, 저는 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나 안 궁금하다. 자, 어떻게 해야 되지? 손모가 어떻게 해? 안 궁금하다? 오케이, 안 궁금하다 한 명. 안 궁금하다. 외우시면 돼. 근데 이거 양변에 x바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서 표준화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니네가 생소한 건 말이 뭐냐면 K라고 하는 적이 생소하거든. 그럼 K를 구하는 방법 세 가지 설명할게. 자, 문제에서 마지막에 단 이런 조건이 나온 경우 있어. 첫 번째. 이렇게 쓸까? 좀 정리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좀 예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 나름대로 한번 예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선생님, P,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433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이런 유의 문제 마지막에 나오잖아. 그럼 니네가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2배를 하면 있잖아. 그게 신뢰도고요. 신뢰도고요. 요게 바로 내가 원하는 K야. 신뢰도가 분명히 주어지거든. 자, 얘를 내가 뭐 99%의 신뢰도로 추정을 했어. 내가 얘를 뭐 95%의 신뢰도로 추정을 했어. 분명히 얘기 나오거든. 그 요거에다 곱하기 2배하면 신뢰도고요. 요게 바로 K입니다. 근데 니네가 아까 그거 안 궁금하다 했으니까 그냥 일단 외우셔. 알겠지? 혹시 근데 왜 이런지 궁금하다. 얘기하세요. 따로 설명해 줄게. 자, 두 번째. 선생님, 이런 표현도 나와. 자, P, Z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요거의 확률이 0.688. 요 68, 뭐야 이거? 866이 그래. 이렇게.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절대값이면 이게 지금 양쪽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2배 하지 않고 손모가 졸면 안 돼. 요게 바로 신뢰도고요. 요게 바로 뭐다? K가 되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니네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표로 주어진 경우. 표로 주어진 경우. 자, 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표들을 보게 된다. 자, P 대문자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소문자 Z인데 여기 뭐 1.0, 뭐 1.5에 2.0 뭐 이런 표들 있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자, 요게 바로 K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값에다가 곱하기 2배를 하면 요게 바로 신뢰도야.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 자, 왜 그렇게 되느냐?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설명해 줄게. 요거 표준화만 하면 되거든, 사실은. 자, 그래서 니네가 여기서 외워야 되는 거. 요거는 조금 익숙해지면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 자, 여기서 니네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자, 모평균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공식.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더불어 신뢰 구간의 길이 여기서 여기를 뺀님. 자,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도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해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니까 꼭 기억해 두길 바라요. 자, 통계 추정에 반을 했습니다. 기억나냐, 대충? 전혀 기억 안 나? 그 일찍 왔어요, 저희 지각에서. 자, 이제 뭘 설명할 거냐면 자,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거야. 표본 비율. 야, 사실은 동북고는 확통을 시험을 보지도 않는데 왔어. 내가 들으라고 했어. 니네 이제 2학년 올라가면은 아까 이게 보성하고 동북은 이게 확통을 일반적인 학교처럼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3학년 선생님들이 확통을 못하는 거 보면 대부분 다 보성 동북이야. 왜냐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딱 시험을 다 한 번씩 봐야지 애들이 다 공부를 하는데 니네는 이번에 조건부 확률 하고 끝났잖아. 그 니네는 아마 조건부 행까지 하고 니네 끝난단 말이지. 이번 기말고사 보면.
그럼 얘는 통계를 추정이나 이쪽 통계를 모르니까 올라가면 딴 애들은 통계 다 아는데 니네만 모르니까 나는 통계를 뭐 이런 생각 든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이게 불러가지고 사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 시험범위 아니라고 해서 꼭 대충 들고 그러면 안 돼. 반드시 아셔야 돼. 돈 내고 듣는 거예요 다. 알겠지? 자 갑니다. 자 표본 비율의 개념은 뭐냐면 자 이제 주제가 달라졌어요. 자 모집단이 구주입에 자 모집단 구주입에서 선생님 유동식을 아는 사람들의 비율을 모비율이라 할게. 정말로 그 성질을 띠고 있는 애들의 비율. 근데 여기서 내가 n명을 뽑았어요. 자 표본 비율에서 기억할 첫 번째 자 표본 비율의 정의 p 햇 모자야 모자 p 햇 어떻게 정의하냐. 내가 뽑은 n명 중에서 그 성질을 실제로 띠고 있는 애들의 비율인 x.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x는요 이항분포 n, p를 따릅니다. 왜냐면 쟤네들한테 야 너 유동식 아냐? 하면 애들이 네 저 알아요 하고 대답 확률이 p인데 내가 n명에게 걔를 반복해서 물어보니까 그럼 x는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고 그럼 p에 또 이런 거 없어. p에 또 내가 어떻게 뽑냐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변수기 때문에 p에 또 뭘 가지고 평균을 가지고 p에 또 뭘 갖는다 분산을 갖는다. 근데 이건 증명이 가능하다. 고등학교 과정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해볼까? 야 이거는 지우고 내지 나 결론만 써줄게. 증명하는 과정 보여줄게. 잠깐만. 야 그러면 이거는 2 n분의 x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확률 변수에 뭔가를 곱하면 이 곱한 숫자가 밖으로 빠지니까 n분의 1 곱하기 2x 되는 거거든. 그잖아? 자 근데 이항분포에서 평균 얼마야? np죠 np? np지? 그럼 np에 n분의 1 곱하니까 결론은 p가 되는 거네. 자 그래서 표본 비율의 평균은 바로 뭐다? 요것이 바로 p가 된다. 자 얘는 결론 뭐가 되냐? 자 루트 미안합니다. 자 얘는 뭐냐? n분의 pq가 돼버려. n분의 pq. n분의 pq. 자 그럼 얘는 왜 이렇게 되냐? 증명해볼까? v p 햇은요 v n분의 x고 근데 분산은 뭔가 곱하면 요거 제곱으로 나오거든. 근데 여기에 분산 어떻게 되지? n과 p와 6건의 확률을 곱하자니? 이항분포에서 평균 분산 구할 때 시행 횟수하고 확률 곱하면 평균이고 6건의 확률까지 곱하면 이게 바로 분산이잖아. 그럼 위에 뭐가 한다? 얘가 npq예요. 그럼 n이 한 번 약분돼도 밑에 n이 한 번 남죠. 자 그래서 이렇게 n분의 pq가 분산이 되더라. 간단한 증명이에요.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에 관한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자 요거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요거 다 외우셔야 되고 자 p에 대한 확률을 만약에 물어본다면 요것도 표준을 해야 되는데 평균은 p고 표준 편차 더럽네요. 루트 n분의 pq네요. 그죠? 요걸로 표준화를 해주셔야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어떤 확률들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표본 비율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번 개정교육 과정에서 이게 사라져요. 여기부터 쏙 재수하면 안 하셔도 되는데 한 번에 대학 가시려면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자 마지막 요거 간단하게 볼게. 똑같아. 자 봐봐. 여기가 왜 이건 줄 알아?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기 때문에 그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친구의 표준 편차가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 비율을 추정을 해. 니네 아마 여기 범위 안에 있을걸. 내가 구한 표본 비율을 기준으로 뭔가를 빼고 뭔가를 더한 이 범위 안에 있을걸? 근데 생긴 똑같아. K 들어가고요. 자, 요 친구의 표준 편차. P에 대한 표준 편차. 누가 온다? 자, 루트 n분의 루트 PQ가 온다. 자, 루트 n분의 루트 PQ가 온다. 되겠냐? 자, 근데 웃긴 게 내가 모 비율을 모르는데 어떻게 모 비율을 씁니까? 그래서 요거를 표본 비율과 표본 비율의 6건의 확률로 대신 써도 된다. 뭐 이런 건 비슷한 거야. 모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편차를 쓰는 것처럼 자, 요거를 원래 이렇게 유도가 되지만 얘를 모르니까 지금 추정하는 거니까 자, 내가 뽑은 애들의 표본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모 비율을 추정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통계적 추정에 사용하는 전체 개념이야. 여기까지. 자, 성혁이가 오늘 아파서 못 왔으니까 여기까지.